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코시 정리였는데 코시 정리가 뭐였냐? 복수 함수가 함수 fz가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 거기다 뭐요?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그러면 D에 포함되는 유미의 패곡선 C에서 적분을 하면 0이다. 이걸 5.2에서 했는데 5.3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요. 지금 패곡선에서 적분하면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F가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도함수가 연속이다. 근데 이번 절에서는 뭘 할 거냐면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드랍하고 싶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연속이라는 가정이 없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증명할 정리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두 번째도 좀 특별해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정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면 거기 포함되는 패곡선 위에서 적분하면 0이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직사각형 가정할 겁니다. 복소함수가 직사각형 내부 R과 우리는 R이라고 읽는데 읽는 방법이 R이 아닌가? 경계 포함하는 영역에서 해석적이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빨리 쓰고 있는데 되게 힘드네요. 경계에서 F를 적분한 게 0이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네모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거에 그럼 경계가 C고 그러면 양의 방향 생각하시면 이렇게 돌아야 맞죠? 이게 R이고 R은 지금 굳이 말하자면 이 내부니까 이 경계는 빼고 이게 R.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경계를 따라서 적분한 게 0이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게 바로는 안 되고 증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를 두 개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점점 자를 거예요.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사등분 합시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거 직사각형 각각 4등분을 하면 이 조그만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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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부러 약간 띄어서 그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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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4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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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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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를 4등분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잉? 어디 갔어?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죠. 그러면 두 개가 상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보셔도 하나는 위쪽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 거는 왼쪽으로 오니까 또 상쇄되거든요. 없어져요.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얘랑 얘랑도 얘랑 얘랑도 딱딱딱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분한 직사각형은 사등분한 직사각형을 그럼 각각 R을 한번 쪼갠 거에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쪼갠 것 중에서의 두 번째, R을 한번 쪼갠 것 중에서의 세 번째, 한번 쪼갠 것 중에서의 네 번째. 이거의 경계를 C1, C2, 아이고 뭔 소리요? C1, C1, C1에서 1, 2, 3, 4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이 C11에서의 함수 적분 더하기 다 더해보시면 하면 아까 노란색 표시한 거는 없어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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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각만 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원래 C에서의 이 바깥쪽 경계만 봤을 때의 FZ, DZ가 됩니다. 4등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절대값을 씌워 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각각에다가 절대값 한 거 C1, 4, FZ, DZ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개를 더했는데 그게 요거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적분 중 적어도 하나는 이거의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왜냐면 4개 다 이 4분의 1 한 거보다 작다라고 하면 4개 다 합친 게 이게 지금 4개가 있죠. 적분 4개가 1, 2, 3, 4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4분의 1 이것보다 작다고 하면 똑같은 거 4개 쓰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모순. 똑같은 숫자인데 작다고 하면 모순이죠. 아니라고 하면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는 넷 중에 한 개는 적어도 한 개는 다 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개는 이 4분의 1 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성질을 만족시키는 애를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C1에서 F를 적분을 한 거는 적어도 4분의 1 원래 요거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개로 쪼갠 것 중에 이게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4번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아무거나 얘인지 뭐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거를 C1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C1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지금 한번 얘를 쪼개서 이쪽이 만약에 C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요. 그러면 직사각형 C1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을 또 4등분 합니다. 그러면은 그 4등분 하면 또 역시나 이거를 얘 하나, 둘, 셋, 4개의 경로적분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는 적당한 C2가 존재해서 같은 논리에 의해서 C2 위에서 이거를 F를 적분을 한 거는 C1 위에서 적분을 한 거에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은 4의 제곱분의 1 하고 C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적분되는 함수가 뭔지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지금까지는. 이거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는 C라는 게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걔를 4등분을 했더니 겹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경로 적분을 합으로 나타냈더니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 적분을 4개로 쪼개서 쓰고 그 4개가 부등식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한 개는 적어도 좀 커야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쪼개서 이 C1이 일사분면에 있는 것처럼 생기네. 뭐 했죠? 그래서 얘를 나눠서 그러면 이 중에도 C2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C2가 또 뭐 여기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또 나눌 수 있죠. 뭐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아무데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또 C3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3 가지고 뭐 하겠어요? C4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계속 만들 수 있어서 직사각형을 계속 만들 수 있어서 그 CN에서 이거를 적분한 거의 크기는 4의 n제곱분의 1 C F의 Z 4의 n제곱으로 나눈 것보다는 좀 큰 거 항상 있다. 이렇게 되는 늘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CN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C3 해서 또 여기에서 또 반으로 나누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지금 직사각형이 크기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로만 보시면 가로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죠? 여기서 오른쪽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눠서 이번에는 왼쪽이었고 이번에 또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이었고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반으로 나누고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생각을 하시면 근데 계속 줄어드니까 얘가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한 점으로 갑니다. 그쵸? 극한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싶냐면 이 CN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 CN의 내부를 직사각형을 다 교집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계속 교집합한다는 건 뭐냐면 극한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극한은 그냥 한 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Z0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거는 두 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극한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두 개가 다르면
그 두 개 차이만큼 직사각형 길이가 있을 텐데 걔를 또 자를 거라서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Z의 제로에서 드디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복수함수가 직사각형의 내부와 경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해석적이면 그러면 얘는 적분한 게 어쩌고 저쩌고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까지 쭉 써놓은 거는 네모를 나누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쵸? 네모를 계속 나눠서 그 네모 조그만한 네모에서의 그 경계에서의 적분이 어느 정도다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수열을 생각을 해서 그 수열의 극한을 생각을 했더니 직사각형이 계속 줄이고 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했더니 걔가 한 점으로 수렴하겠구나. 네. 그리고 그 점에서 드디어 미분 가능 아니 해석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제로에서는 F가 해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F 프라임 Z 제로가 그 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극한의 정의가 뭡니까? 리미트 Z가 Z 제로로 접근 Z 빼기 Z 제로 F의 Z 빼기 F의 Z 제로 이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입실론 델타 써서 쓰면요. 그러면은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Z 빼기 Z 제로 FZ 빼기 아이고 이거 뭐하는 짓이요. 죄송합니다. Z 빼기 Z 제로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Z 빼기 Z 제로 FZ 빼기 FZ 제로 빼기 F 프라임 Z 제로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작게 된다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이름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가 그런 건데요. 에타 이것도 Z의 함수니까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FZ를 FZ0 더하기 F 프라임 Z0 곱하기 Z 빼기 Z0 더하기 에타 Z 빼기 Z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Z가 Z0에 매우 가까우면 에타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서 CN은 작아지는 수열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Z0라는 게 이 직사각형의 극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반지름 델타짜리 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n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CN 이 직사각형이 Z0를 중심으로 하고 델타 이 원판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뭐 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작아질 테니까요. 네. 원래 더 컸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반으로 나누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이 택해질 거고. 대충 CN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계속 줄이면 네. 자, 그럼 그 CN 위에서 F를 적분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F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FZ0 더하기 F 프라임 Z0 Z 빼기 Z0 더하기 에타의 Z Z 빼기 Z0 DZ CN 위에서 자, 이거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쓸게요. CN 위에서 FZ0 더하기 F 프라임 Z0 Z 빼기 Z0 한 거 적분 더하기 에타 위에 하고 Z 빼기 Z0 하고 DZ. 자, 근데 봤더니 이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이거는 숫자죠. 지금 Z0가 정해졌으니까요. 어떤 특별한 점 하나니까 이건 숫자고요. 복소수겠죠. 이것도 미분 계수니까 숫자거든요. 그럼 얘는 이 앞에 거 부분 제가 밑줄 친 얘는 Z로 보면은 뭐예요? 그냥 1차식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얘는 도함수가 뭐겠어요? 미분하면 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해석적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패곡선 위에서 적분을 하면 0이 됩니다. 패곡선에서 적분해서 얘는 에타 Z Z 빼기 Z0 D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절대값 붙이세요.
f의 z, dz 하고 절대값 붙인 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cn 우리 뭐였어요? 아까 더 잊어버리기 전에 cn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4의 n제곱 분의 1 c 하고 f dg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이건 뭐냐? 절대값 안으로 넣어도 되죠. 그래서 cn 하고 에타 z 하고 z 빼기 z0 있고 dz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n이 매우 작아서 아까 요 델타 안에 포함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빼고 cn 하고 z 빼기 z0가 남고 dz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z 빼기 z0는 이 z는 아이고 cn이라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z0는 그 안에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z는 어디 있어요? 지금 cn 위에서 적분할이니까 요 경계 위에 있어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거리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z 빼기 z0의 거리 이거 생각해 밑줄 두 개 친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게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최대로 멀리 있을 때는 z0가 여기 있고 z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z 빼기 z0의 최대값은 cn의 대각선의 길이 일 때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최대값을 생각하면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z하고 상관이 없어졌으니까요. 입실론 하고 cn의 대각선의 길이 가로 닫고 그리고 나가고 나면 지금 cn dz 요번에 남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곡선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잠깐 또 올라가 봅시다. cn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점점 자르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그리죠 뭐. 원래 있었던 직사각형에서 절반으로 잘라서 만든 게 C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길이가 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C1이면 절반으로 줄어요. C2면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요. 그쵸? 그러니까 C3면 절반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C의 대각선 길이에서 2의 n제곱이 되고 2의 n제곱 C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제일
나누기 전에 사각형을 C라고 우리가 불렀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왼쪽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4의 n제곱을 그냥 양변에 다 곱해버리면요. 우리가 뭐를 얻게 되냐면 C 위에서 F를 적분을 한 거가 입실론 있고 C의 대각선 길이가 있고 곱하기 C의 둘레 길이 4의 n제곱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얘네들은 그냥 일반 정해진 숫자잖아요. 그쵸? 근데 입실론은 뭐였어요? 아까 임의의 양수.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보다도 절대값 한 개 작거나 같다 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는 해석학 때도 해보셨던 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증명 과정이 직사각형이 있으면 그게 거기서 해석적이기만 하면 내부나 둘레에서 해석적이기만 하면 얘가 거기서 경계를 따라 적분한 게 0이 된다. 증명하는 방법은 직사각형을 계속 반으로 잘라가면서 수열을 만드는데 그 수열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4개를 쪼갰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 그러면 걔는 원래 이전 사각형에서 적분한 거에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을 계속 골라가면서 그렇게 직사각형에 골라가다 보면 CN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직사각형들이 점점 작아져서 한 점으로 수렴한다. 그 점에서 바로 해석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그 다음 정리는 원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함수 Z가 해석적이면 이 경계에서 Z 빼기 Z0는 R 여기서 해석적인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0이다. 요겁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또 정리가 하나 필요한데 이거는 함수가 영역 D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에 대해요. 이게 도함수라고 하죠. 이때 D에 속하는 경로 C의 매개방 정식이
경로에 의해서 적분한 거는 F ZB 빼기 F ZC A가 된다. 이거는 길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랑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C 위에서 함수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A부터 B까지 F에 ZT 집어넣고 Z'T DT 이렇게 쓸 텐데 이거를 우리가 A부터 B까지 라지 F 프라임 ZT Z''T DT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거 전체가 D, DT, F, Z 네,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F, Z의 B 빼기 F, Z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깐 제가 하겠다는 정리 내용을 잠깐 다시 보시면 얘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경로에서의 그 적분이 양 끝점에서만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경로가 닫힌 곡선이면 같을 거 아닙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이.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아서 0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함수 f가 누구 라지 f의 도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폐곡선에서 적분하면 바로 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원판에서 해석적이면 그러면은 그 원 둘레에서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바로 윗정리에 의해서 이런 경계에서 이게 0이다 를 보이기 위해 주어진 영역에서 요 f가 누군가의 도함수라고 표현이 되면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서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네 똑같이 해가지고 위에 방법대로 하면 바로 0이 나옵니다. 존재하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운데에 Z0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Z라는 점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Z에서 F 이거를 잘 정의해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뭐를 증명했어요? 위에서 직사각형에서는 직사각형에서 해석적이면 적분하면 빵이다 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이런 원판에서 해석적이라고 했잖아요.
걸 보여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Z0랑 Z를 가지고 제가 네모를 만들 겁니다. 가로로 먼저 가고 세로로 가는 거, 세로로 먼저 가고 가로로 가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함수 f를 뭐라고 잘 정의를 할 거냐면 fz는 가로로 먼저 가고 세로로 가는 거, 이걸 C1이라고 부를 텐데 C2는 이렇게 세로로 먼저 가고 가로로 가는 거. 그러면 C1, C2 모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C1으로 가서 택해서 FZ, DZ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도함수를 스몰 f로 갖는 함수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잠깐 아직 가기 전에 우리가 직사각형에서의 해석적인 함수 f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C1, C2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에서 해석적이니까 네모에서 이렇게 돌면 그 경계에서 이렇게 하면 적분하면 0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거는 C1 그리고 요렇게 오는 거는 C2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C1 마이너스 C2 하면 0이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C1 위에서 FDZ 더하기 C2 위에서 마이너스 C2 위에서 C2를 역방향으로 한 거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럼 역방향 한 거는 부호 마이너스 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서 0이라는 거니까 C1으로 따라가면서 적분을 하던지 C2로 따라가면서 F를 뭔가 해석적인 함수를 적분을 하던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미분을 때려 볼 텐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